반갑습니다. 킹큰벨입니다. 오늘은 팩트플리스 그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직선 본능입니다. 여기선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세상의 사실을 알려줄지 한번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문제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문제 6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 첫 번째, 아동인구. 여기서 아동인구는 15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인인구. 15세에서 74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노인인구. 75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 제일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어때요? 몇 번을 찍으셨나요? 아마도 1번은 결단코 아니겠죠. 우리나라만 봐도 저출산이니 뭐니 말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2번이라고 하기엔 가진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를 보자마자 눈길을 끌었던 답은 뭘까요? 아마도 3번이겠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어도 제 판단 안에서는 3번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노인 부양 부담금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저출산 문제와 대비되는 노인 증가 비율 등 현재도 한 70억 명에 육박하는 그렇죠? 인구가 2100년까지 40억이나 증가한다는데, 그래, 노인 인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거야 라는 정답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답은 2번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가진 지식이 너무 구닥다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 챕터까지 읽어내려가면서 저야말로 학생 때 배웠던 사실들이 여전히 이 시대의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좀 돌아볼까요? 저는 IT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PC방의 대유행 속에서 게임과 공부 사이의 경쟁 과정을 치열하게 거쳤고, 아이폰 3의 대중화와 동시에 대학생활을 시작했죠. 점점 빨라지는 세계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따라가려고 노력하진 않았지만 지켜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했고, 그렇게 현재까지 살아왔다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세계에 대한 편견은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는 중입니다. 놀라웠던 그 두 번째 사실이 이 산산조각에 좀 더해졌죠. 아니, 성인 인구의 범위가 74세까지라니 말입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돌잔치도 소규모로 하는 추세에 환갑잔치 역시 가족끼리 보내는 시대에 살며 웬만한 직장의 정년은 60세 가까이 늘어나는 세상에서 저는 여전히 많이 줘야 한 60세까지가 성인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추측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이 뭐가 중요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몰랐다는 것은 좀 충격적이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74세가 어떻게 성인이야? 이거는 사실 조롱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관리실만 봐도 충분히 많은 어르신들이 그 비슷한 나이에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계시죠. 제가 74세가 됐을 때 성인 인구의 범주가 100세까지 늘어날지도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아이들의 인구도 줄고 노인들의 인구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의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 본능처럼 치솟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도 세계의 어떠한 추세도 마치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화살표의 무한한 직진성처럼 극단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세계 곳곳에서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극빈층의 부모는 내가 앞서 말한 이유로 자녀가 많아야 한다. 아동 노동력뿐만 아니라 일부 아이가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다. 여성이 자녀를 5명에서 8명 정도로 매우 많이 낳는 나라는 소말리아, 차드, 말리, 니제르 등 아동 사망률이 아주 높은 나라다. 그러나 아이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면, 아이들을 노동에 동원할 필요가 없어지면, 여성이 교육받고 정보를 얻어 피임을 할 수 있으면 문화와 종교에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를 적게 낳아 제대로 교육할 꿈을 꾸기 시작한다. 어떤가요?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가끔 두드러지는 부정적인 결과에 눈이 멀어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모든 국민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많은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결코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아마 1단계에서 한 2단계 정도의 소득 구조 안에 머물렀을 거예요. 전쟁을 치렀죠. 청년들은 없었고요.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아동 사망률은 극에 달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사실 60년 전보다 훨씬 오래 전, 그러니까 뭐 엄청 과거, 그때서부터도 이 아동 사망률은 많은 문제였을 겁니다. 한 고장에서 농경 사업을 이루었던 대한민국의 문화적 특징상 어쩔 수 없는 아동 노동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실제로 제 외할머니는 자녀를 7이나 낳으셨어요. 아마 제 또래 친구들의 할머니 세대는 의례 당연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돌잔치의 진정한 의미도 한 살을 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살을 넘긴 아이를 축복하고 더 오래 장수하며 잘 되라는 뜻이 담겨져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성장에 따라오지 못했던 국민성 역시 이제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녀 평등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에 저출산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책에서 발췌한 글처럼 아이를 적게 낳고 적게 낳은 만큼 만족스러운 교육을 시켜주고자 열을 올렸죠. 교육열에 시달렸던 우리 세대는 과연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자 할까요? 그보다 먼저 세상이 자꾸만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우리 세대는 자녀를 낳고자 하긴 할까요? 결과는 시대를 반영해서 당연히 내려졌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자격이 없어요. 나의 세대 남성들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들의 삶은 송두리째 도련해지지만 우리의 삶은 당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남자들 또한 여성들이 출산을 원해도 거부할 자격은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남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미래의 어떤 결정선에서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보한 생각이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있는 겁니다. 결정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고 미래에는 또 다른 결과가 찾아올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모토인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진 본능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수치를 바라볼 때 그것이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런 시야를 길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와 정보는 수직 상승하는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마무리 지는지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하락할 수도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제 마음을 어둡게 물들게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팩트 체크를 거듭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직진 본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참 다양한 생각들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들, 모든 사실들, 또한 자극적인 사실들, 특히 이런 것들은 모두 직진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는 세계 속에서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 속에서 그런 가치 없는 곳에 이득을 쌓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그런 불순한 사실들을 걸러내는 시야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 갖고 있는 그런 인식들을 조금 리뉴얼 시키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직진 본능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항상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네 번째 챕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킹큰벨이었습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입니다. 오늘 팩트플리스 그 네 번째 시간, 세 번째 챕터인 직진 본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책을 계속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용도 내용이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서 어려울 때도 꽤 있더라고요.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 챕터가 시작할 때 어떤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이 그림들이 나중에 저자가 정리를 해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진 본능 같은 경우는 직선이 올라가다가 점점점으로 마무리가 되죠. 마지막에 저자는 이 그림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직진으로 올라가서 점점점, 그러나
또 구부려지는 것도 있다라고 말이죠. 사실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꽤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겉에만 번지르르 하거나 겉에만 자극적인 사실들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당장 내 삶에서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계 속의 흐름을 주장하고 또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 자체가, 그들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네 삶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될 때나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될 때를 결정할 때는 그것이 선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충실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직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거짓된 진실 역시도 세상과 함께 직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굽어진 세상에 많은 나빠졌던 것들입니다.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직진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어떤 것들이 또 그 속에서 반전되어서 좋아졌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항상 응원하고요. 우리가 함께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회 없는 선택들을 늘 항상 하시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킹큰별이었습니다.